생물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물론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생물학자들이 매달려 온 주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다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특정한 형태로 발전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평생을 두고 연구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예일 대학의 해롤드 버입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정밀한 약전압 측정 장치를 통해 난자 주위에 미약한 전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측정 결과를 토대로 생명체의 외부에는 형상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하며 이 에너지장이라는 틀에 의해 생명체의 세포가 제멋대로 분열하지 않고 특정 형상을 갖춘 형태로 분열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버 교수는 이 에너지장을 생명장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달걀의 경우 수정란과 무정란 사이에서 장의 차이가 감지되는데, 이것은 수정란의 경우 세포가 분열해 갈 때 아무런 방향성 없이 무작정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장에 실린 정보에 따라 닭의 형상을 갖추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형태 형성장의 존재를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1970년에 영국의 루퍼트 셀드레이크가 제안한 것으로 유전에 의한 형질의 획득을 주장한 다인의 학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어서 발표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생물체건 나면서부터 유전적인 형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이후 쌓이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 형태를 결정하는 어떤 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장을 두고 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기의 실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확립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장의 개념들은 전자기파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다만 그 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지금껏 감지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에서 더 나아가 아직 그 물질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아우라라는 어떤 장이 인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설명도 있으며,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전자기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홀로그램적인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를 꿰는 공통적인 매질, 곧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장, 이것은 생물 개체들을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장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생물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유기체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의 한 구성체로서 특징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0마리째 원숭이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는 커다란 시사를 던져줍니다. 일본 규슈 동부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호시마라는 섬에는 일본 원숭이인 마카크 원숭이가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1952년부터 이마나시라는 학자가 중심이 되어 이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공급한 먹이 가운데에는 진흙이 묻은 생고구마가 있었는데, 이것을 처음 본 원숭이들은 커다란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 이리저리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모라고 불린 천재 원숭이가 물에 씻어 먹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 암 원숭이는 곧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을 주위 동료들에게 전수했고, 5년여가 흐른 다음에는 섬 전체의 원숭이들이 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때쯤에서 몇몇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는데, 민물에 씻어 먹는 것보다 바닷물에 씻어 먹는 것이
더 위생적이고 맛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들은 역시 이 방법을 주위 동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100마리에 이르자 갑자기 핵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랍게도 섬 전체의 원숭이들이 하루 만에 거의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로 교류가 없는 섬의 원숭이들과 멀리는 혼슈의 다가사키 산에 살고 있던 원숭이들까지도 거의 동시에 바닷물의 고구마를 씻어 먹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전달된 것일까요? 또 다른 예로 영국의 텃새인 푸른 박새가 우유병의 뚜껑을 부리로 쪼아 우유를 먹는 방법을 알게 되자 이것이 금세 대륙의 박새들에게 전파되어 전 유럽에서 우유병 쪼는 소리가 들리게 된 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박새가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의 박새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새의 활동 범위는 15km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박새들은 어떻게 그 방법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예들은 무수히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직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몸의 세포이고 우주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 혹은 시스템으로서 전체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장은 셜리 맥페이그의 유기적 생태학적 모델인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세계나 야기 세이치가 말한 개체들 사이의 상호관계 또는 그러한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 내지 시스템 그리고 그 통합 개념으로서의 장의 이론과 김지아가 말한 화엄통신망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20세기에 들어와 과학기술을 통하여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땅을 파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지구 전체 생태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태계 전체에 암세포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번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생명 그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각할 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고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사물은 개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총체는 바로 생명의 바탕으로서 장 혹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